이게 이제 우리가 농촌 생활로 들어오면서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야, 농업을 정말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정말 좋은 농산물을 만들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저 푸른 들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앞에서 이쁜 정원을 만들자.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부분인데, 일단 농업에 관한 것들도 없으니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조경 자체는 뭐 미처 꿈도 못 꾸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될 게, 기존의 농업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자연을 떠나는 사실은 농법이었어요. 자연농법이라고는 표현을 하고 무엇을 하지만 사실은 자연을 떠나는 농법이었는데, 공생농법은 그 자연 자체의 그 순리에 따르는 농법이라서 좀 재밌을 거고요. 조경 역시 그런 순리에 기본적으로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목적.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조경을 해요. 그러니까 딱 와서 조경업자가 내가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놓고 대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딱 짓고 나면 잔여 공간이 있죠.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냐면 조경업자들이나 아니면 묘목을 파는 곳에 가서, 야,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좋으냐, 그럼 묘목을 구하는 것에서 조경을 출발을 해요. 업자를 선정하거나 묘목을 가는데, 근데 뭐냐면 내가 왜 대체 뭐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원주택에서 조경을 한다면 그 목적은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집값 올리는 거. 집을 져놓고 조경을 얼마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부동산 투자로서의 조경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자를 불러다가 근사하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는 소나무를 칸칸이 해서 뭐, 야, 이거 한 그루가 그 1000만원짜리 이런 게 나한테 막 몇십 주가 있으니까 이 집값은 얼마야, 이제 이런 그 부동산적인 그런 잡군도 있는데, 그건 별로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부분부터를 조금 생각을 몇 개를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이 거의 후원이나 벽 담장에 붙은 정도의 조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경의 목적은 뭐냐면, 이 바닥은 주로 작업 공간, 추수를 하고 뭐 그 안에서 관리들을 하고 이런 작업 공간을 위주로 배치를 했고, 울타리 옆에 공간 같은 데다가 무엇들을 심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뭐냐면 99%가 약초예요. 약초들을 심어서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냐면 내 집안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작약이나 목단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인 그런 정원이에요. 작약이 다행히 이쁘죠. 그런데 근본적 목적은 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이지만 수수하고 작은 정원들의 형태, 심지어는 궁궐에도 없어요. 조경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물론 창경궁 후문에 가면 경복궁에서 그 왕비가 머물렀던 궁 뒤쪽에 계단식으로 벽돌로 쌓아서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은, 그것도 초기는 아니에요. 후기에 나중에 그 구근이나 이런 걸 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원이 궁궐에는 그나마 아직은 흔적이 좀 있고요. 자, 그럼 유럽으로 넘어가서 정원들을 한번 봐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내가 식용으로 하는
과일이나 우리로 따지면 텃밭이에요. 그 텃밭을 가지고 나무들을 심어 놓고 그곳을 어떻게 이동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 동선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텃밭을 관리하는 개념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 가드닝이라 그래요. 정원 하는 걸. 그러니까 가든, 내 정원을, 그러니까 내 이 채마밭이 아닌, 그러니까 약초밭이든 채마밭이든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원 쪽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 중동에서 나온 옥상 정원. 이거는 그 옥상 위에다가 무엇을 했냐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특별히 그 왕비가 좋아하던 이런 꽃들을 옥상에다 심어서 인위적인 마음이 간 정원을 연출한 게 있고요. 동양에서 가장 큰 정원은 양귀비를 위한 정원. 가면 큰 호수에 다리를 놓고 거기에 온갖 기암괴석과 꽃들로 갖고 돼 있는데 그게 원래는 뭐냐면 평지예요. 기본적으로 평지에다가 양귀비가 살던 마을의 형태를 돌로 연출한 거예요. 그 산을 쌓기 위해서 파서 올려야죠, 흙들을. 그리고 그 양귀비가 살던 동네에 그 산 형태를 가져가기 위해서 돌을 박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닥이 뱄어요. 그 바닥을 황하강에서 물을 끌어들여다가 내놓은 거예요. 파낸 공간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또 사람을 위한 또 조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조경은 뭐냐면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귀한 공간을 조금 활용했던 것,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담았던 게 정원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이 만들어져요. 분명한 목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목적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나를 위한 정원. 내가 정원을 만들 때 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꽃밭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게 나를 위한 정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 자녀들을 위한 정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 자녀들한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원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어떤 것을 써도 돼요. 어떤 것을 마음 놓고. 그래서 내가 정원이 한 300평, 500평을 정원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재밌게도 무엇을 쓸 수 있냐면 오곡을 쓸 수가 있어요. 곡식을 디자인을 해서 수수, 율무, 팥 이런 걸로 정원을 만들어도 돼요. 그 가는 길에 뭐냐면 여름에 피는 강낭콩에서 빨간색 꽃이 피는 그런 강낭콩들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도 조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 목적이 내가 나나 내 가족이나 그냥 올 때 뭐를 하는 거냐면 꽃을 살 때 내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서 꽃을 사올 때 뭐를 사오냐면 거기다가 30-40% 정도의 산나물을 사와요. 그러면서 자, 내가 꽃을 좋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먹으라고 산나물을 사왔어. 이러면 되게 좋아하죠. 사실은 내가 꽃을 보고 싶은 건데 이거 내가 꽃 자꾸 사다 달라면 싫어해요. 근데 당신을 위한 산나물을 사다가 심는다 그러면 도와줘요. 그러니까 조경 목적 자체가 어디로 가냐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조경 목적을 설정을 안 해요. 대부분 그냥
여기다가 어떤 나무를 꽂을까, 뭘 꽂으면 이 자리가 이쁠까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것 외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원을 한다 그러면 딱 해야 돼요. 뭐냐면 난 이 정원 갖고 돈 벌고 싶어. 아니면 난 이 정원 갖고 누구를 챙겨주고 싶어. 나는 이 정원 갖고 무엇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명확하게 선정이 안 되면 조경은 출발을 못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조경 소재가 정해지는 거죠. 목적이 없이 조경 소재가 안 정해졌으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시장에 가서 어떤 나무가 이뻐요, 어떤 나무가 이뻐요, 꽃이 이뻐요 이러면서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도 모르는 조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목적 설정, 그것도 근사하게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원.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들을 부려먹어요. 당신을 위해서 상추를 심었으니까 당신이 물을 좀 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조경의 컨셉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020년 그 4월 며칠 누구를 위한 정원의 시작 딱 하고 현수막 하나를 딱 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드디어 정원에 대해서 식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강선생님 그 앞에 있는 땅에다가 부인을 위한 정원 딱 하고 저 현수막 걸고 사진 올려야 돼. 딱 실천을 못하고 있잖아요. 실천할 때 해야지. 딱 걸어주면 뭐가 되냐면 어머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준대. 자, 이렇게 해서 상대편한테 협조를 끌어내면서 큰 목적을 가지는 것이 정원의 기초입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예, 아주 기가 막혀.